백세 마음 두드림.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 자살예방센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을 위한 생명 존중 인식 개선 교육 백세 마음 두드림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약 30분간 진행될 백세 마음 두드림 교육에서 노년기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짚어보고 노화로 겪는 여러 정신건강 문제와 해결 방안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이 되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세상 어디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전 세계 81억 명 인구 가운데 단 하나뿐인 당신. 우리나라 5,175만 명 인구 중 단 하나뿐인 당신. 우리나라 1,025만 명 노인 중 단 하나뿐인 당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과 함께한 여러분의 삶은 누구보다 특별합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 속도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오늘의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일으켜 세운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주역인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 발달은 우리 사회의 기대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7%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오래 살게 되었지만 노인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2023년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41.6%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65세 이상 노인 38.2%는 빈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노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빈고, 질병으로 인한 병고,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독, 할 일이 없어서 오는 무위. 이 4가지 고통이 심할수록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 연령대 가운데 특히 70대, 80대의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살 방법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하는데요. 이러한 2가지 마음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살과 살자, 이 2 마음 중 자살의 마음이 커지면 자살 계획과 시도로 이어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즉시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년기에는 몸의 노화, 관계의 노화, 마음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노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주름과 백발, 탈모 등 외모 변화와 함께 몸속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도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노인 86.1%가 평균 2개의 만성질환으로 고통 중인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몸의 노화와 함께 관계의 노화도 일어납니다. 은퇴로 직장을 관두고 성장한 자녀들이 취업과 결혼으로 떠나가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일상 속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회와 활동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노화가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노화, 즉 노인이 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변화는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 감정 변화, 외로움, 무기력감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닌 마음이 보내는 이상 신호로 여겨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우울증 환자 중 60대 이상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울증은 대표적인 노년기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슬픈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소화불량, 식욕 저하, 두통, 가슴 통증과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과 불면, 무기력감, 불안감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울증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노년기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화병은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눌러 생기는 병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병의 신체 증상으로는 열감, 소화불량, 숨막힘, 치밀어 오름, 가슴 통증 등이 있고 심리적 증상으로는 불안감, 우울감, 불면 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화병의 신체 증상만 치료할 경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잠이 들기 힘들거나 잠을 자다가 자꾸 깨는 병입니다. 불면증은 앞서 설명한 우울증, 화병이 원인이 되어 생기기도 하고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다양한 신체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진단 후 약물 치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면증 초기에는 커피 줄이기, 낮 시간 활동량 늘리기 등으로 개선되지만 이런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불면증 치료를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치매는 노화, 뇌혈관 질환 및 다양한 신체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이지만 성격 변화, 운동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가성치매에 걸리게 되는데요. 가성치매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완치되는 질병입니다. 가성치매와 치매는 혼동되기 쉬우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화로 인한 몸과 마음, 관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보살피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기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고관절 여부 고장이 났어. 그 마루에서 창문 닫다가 다리가 미끄러져.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을게요. 아이 힘들어.
사진 찍는 게 엄청 힘드네. 오래 찍으셨어요. 물이 흐리고 참 좋다. 요 내물이 서울 한강이가 한강이죠. 한강. 앞에 요 배경이 좋다. 물이 흐르고 아파트가 뚜가 있고 저도 또 한강물이 저리 있고 내가 인생살이 포기하려 했는데 죽는 힘보다 사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싶어. 내 포기는 내 그만 접어뒀다. 사람이 이리 살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닥치면 낙심이 되는 게 낙심. 그래 인생을 포기하려 했는데 포기하는 힘보다 사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싶어. 내가 마음을 바꿨어. 영상 잘 보셨나요? 사람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낙심되는 마음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죽는 힘보다 사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영상 속 할머니의 말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받아들임의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 걱정으로 혼자 앓기도 하고 관심이 부족한 자녀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기를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몸과 마음,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년기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화로 생겨난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된 나의 몸과 마음, 관계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마음 챙기기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 곳곳의 통증,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만성 피로감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어르신들이 몸의 건강은 조심하면서 마음 건강은 보살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을 돌보듯 내 마음을 챙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고 챙기는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것 모두 마음 건강을 챙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보고 챙기는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몸의 변화로 인한 질병과 통증, 마음의 변화로 인한 외로움 등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신체 증상과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법입니다. 이를 통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편안한 기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호흡법을 같이 배워볼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이 몇 번 숨을 쉬는지 세어보세요. 이제 호흡을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숨에서 편안하고 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몸이 부드럽게 부푸는 걸 느끼고 날숨에서 고요하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몸이 차분하게 풀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호흡을 통해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찾아보세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더 깊은 안정과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고 챙기는 세 번째 방법은 치료하기입니다. 신체 통증과 함께 우울감, 초조, 짜증, 무기력감, 피로감, 불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치료를 시작할 때입니다. 집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세요. 노년기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평소 접해보지 않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 불면증 등 마음의 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8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의사 선생님과 일상을 나누며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대인관계도 편안해지므로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표현하기입니다. 노년기에 긍정적 표현을 많이 하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집니다. 오늘부터 긍정적 표현은 높이고 부정적 표현은 낮춰보세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보다는 나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나의 느낌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점을 말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감정을 건강하게 전달함으로써 서로 간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표현하고 싶지만 억제하려는 양가성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 억제는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33%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겪고 주변에서는 종종 꾀병으로 오해합니다. 감정이 복잡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돼 감정을 숨기지만 오래 참으면 몸과 마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외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나 전달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할머니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속엔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드러내지 못한 외로움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느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외롭다입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살고 외출도 잘 안 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바라는 점으로는 자주 와서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전달법은 내 감정과 그 이유, 그리고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감정 억제와는 반대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 소리 지름,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등 분노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분노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칫 과하게 표출되면 주변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연락이 뜸한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나 전달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 중 하나는 겉으로는 화가 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운함 같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연락이 뜸한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외로움과 섭섭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분한 말투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의 느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서운함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바빠 얼굴 보기 힘들고 연락도 늘 할아버지가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바라는 점으로는 찾아오지는 못해도 연락만이라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화가 아닌 진짜 속마음인 서운함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탓하거나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벽이 생기지만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표현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 감정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방법, 나 전달법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나 전달법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가기 위한 소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감정이 무겁고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나 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슬픔이 가라앉지 않을 때,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할 때, 혹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참고 지나가려 할 수도 있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어두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 시간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 때 참고 견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도움도 표현해 주세요. 여기 어르신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울산광역시 각 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며 개인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로 인해 힘들 때 당장 센터로 찾아가기 힘드시다면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를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주세요. 기타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노인 돌봄 지원 플랫폼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급식 지원,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 가사 지원, 자조 모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어르신 전용 원스톱 종합 안내 전화 1688-191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문의해 보세요.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서비스는 어르신 곁,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기 전 핵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소중한 우리 삶. 받아들이고, 마음 챙기고, 표현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요. 도움이 필요할 땐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109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것으로 100세 마음 두드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